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 감기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도 운동이 되니까요. 또 건강관리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홍영님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방송을 보실 때 조금 빨리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뒤늦게 우리 영상 또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보시면 좋겠지만, 자, 세계 엑스포 결과 발표 전일 수도 있고 발표 후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세계 엑스포 유치 여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결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네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뭐 다소 그게 있겠죠. 예. 만약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성공한다면, 근데 몇 퍼센트나 올라갈까요? 뭐 그래봤자 뭐 한 2, 3%, 2, 3%. 뭐 3, 4%면 대성공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불발한다. 그때는 하락의 폭은 좀 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 엑스포라는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공을 들여왔고, 예. 또 이제 막판까지 상당히 뭐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이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총력전을 펼쳤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도 유치하고 월드컵도 예. 유치하고 뭐 세계적인 이벤트 많이 유치해 와본 나라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야당에서는 그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너무 해외 순방이 많다. 예. 너무 외유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해외 순방 경비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필요하다면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여권에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나간다라고 예.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정부 역대 정부랑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정국이었으니까 뭐 외국 해외 순방 예.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 해외 순방이 최근에도 이제 뭐 가시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전이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짜 야당의 공세가 먹혀 들어갈 거다. 그럼 왜 다녔냐? 예. 근데 사실은 뭐 엑스포 때문에만 다닌 건 아니잖아요. 엑스포 때문에만 다닌 건 아니고, 중동도 상당히 성과가 컸습니다. 중동도 성과가 컸고, 지금까지 뭐 순방 외교를 통해서 정부 발표로는 6조 원, 54억 달러 규모의 그 투자를 유치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국민들의 호주머니와는 직접적으로 이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야권의 공세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 유치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지역이나 연령으로 따진다면 어느 지역이나 연령대가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지금 이미 이제 퀘스트를 비롯한 MBS 조사에서는 뭐 34, 5% 나오고, 예.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로 34, 5% 나오지 않습니까? ARS 조사는 오늘 나온 RN서치를 보니까 39.5%까지 나왔던데, 그 정도면은 사실 이 보수층은 뭉쳐있다. 보수층은 뭉쳐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갤럽이나 MBS 기준으로 40%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층에 와야 되는데, 아마 뭐 중도층 수도권 쪽에 영향이 크겠죠. 그렇겠네요. 경제 또 기대 심리가 작동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중도층이나 또 PK 지역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어느 지역이건 중도층 쪽에서 또 끌어오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 네. 당연히 있다. 방금 전에 이제 유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치를 못 한다면 타격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을 주셨는데,
또 과정에는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애를 썼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끝까지 총력전도 펼치고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영어로도 하고 또 뭐 가수들도 싸이 같은 경우에 참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유치가 되면 평가를 받는 거. 유치가 못 받으면은 왜 연예인들 데리고 왜 고생시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과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과정 갖고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다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이 뭐 그렇게 그 응답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지지 행태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결정적인 결과죠. 결과. 네. 결과를 놓고 봐야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야권은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이 잦다. 또 하나는 예산도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해외 순방 일정들이 대체로 많이 잡혀 있고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런 순방이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국빈 초청도 있을 거예요. 엑스포 유치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경제사절단들을 대거 동반했기 때문에 조금 매머더급에서 밖에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얘기가 뭐가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죠. 지난 8월달 이 국회 이 당대표 연설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그리고 그 민주당 쪽의 주요 지도부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 프레임으로 자꾸 가죠. 이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바꿔놨더니 후진국 됐다.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이 효과는 굉장히 크죠. 이 부산 엑스포를 만약에 유치하게 될 경우 무슨 후진국에서 그럼 유치했겠냐 뭐 이 얘기를 맞받아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치가 안 된 경우는 거 봐라 이게 뭐 후진국 됐는데 뭐 저 엑스포 유치할 수 있었겠냐 이 얘기를 또 더 세게 그러니까 후진국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야당의 총선 전략은 명확해 보여요. 무능과 후진국. 무능과 후진국 프레임을 지금 계속 공세를 피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뭐 현재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때 뭐 저기 지지자들 비롯해서 중도층에게 그 프레임을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뭐 안타깝겠습니까? 오히려 뭐 각종 지표가 안 좋을수록 아마 내심 상당히 좀 신나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유치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될지 아니면은 방어 기제가 될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을 단 며칠 앞두고 그 이재명 대표가 굳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 거는 아마 이제 이 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밑자락 깔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이념 성향을 넘어서서 개최하는 것을 방기해야 일 아닙니까? 아니 그거 겉으로야 저기 야권에서야 뭐 겉으로야 그 개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개최가 되면요 본인들이 이제 이런 후진국과 무능 발언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심 개최 안 되기를 아마 간절히 염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인 국민들은 후진국이기를 바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심판과 평가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